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상대 국가 지도자가 정식 취임한 이후에 통화 일정을 잡아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만큼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윤 당선인과 통화를 진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 어제 또 북한이 이 신형 ICBM을 발사를 한 건데, 아마 이 전화 통화를 오늘 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 우리 윤 당선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도 중국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발사를 했잖아요. 그 사전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사실 확인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북한은 이런 전략적인 도발을 할 때는 지어 몇 시간 전이라도 북한에 이제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이제 관행으로 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또 이번 ICBM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남북 간의 한 모라토리움 합의,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한 합의, 또 김정은이가 이미 2018년 4월 20일 당전원에서 선결적으로 한 그런 결정을 뒤집은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보다 앞서 김정은이 2018년 3월 달에 먼저 시진핑을 찾아가서 앞으로 그런 전략적 도발을 한동안 하지 않겠다고 모라토리움을 먼저 시진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대담하게 오기고 했다는 것은 중국의 묵시적인 인정이나 그런 게 없이는 북한이 저렇게 과감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반드시 중국이 북한의 이런 전략적인 이런 도발을 묵인하거나 허용하지 말고 남북 간의 이전 평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이제 저는 당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화성 17형 발표 이후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아까 언급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북한이 도발할 수 있을 만한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뭐고,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짧게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김정은이가 이제 언급한 걸 우리가 순차적으로 본다면 동창리에서 이제 정찰 위성 발사와 같은, 그건 결국은 위성으로 포장한 새로운 이제 ICBM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하겠다고 한 것 중에서 아직 실현에 옮기지 않은 공중에서의 미사일 폭파 시험 같은 거, 그다음 북한이 하려고 했다가 안 한 액체 연료로부터의 고체 연료 엔진 그런 실험이라든가 다탄도 실험이든가 여러 이제 카드를 이제 북한이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기습으로 전사한 55명의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년 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국토 수호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한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윤영하 소령의 음성으로 복원하여 만든 경례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이렇게 다짐합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맞물려서 바로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 수호 55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 그리고 또 이 무장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호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북한의 어떤 예측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